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 신사임당은 수백 년 전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살았던 시절에도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웃과의 다툼이 있었으며 자식들 간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제 남편 이원수와도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거치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는 깨지기도 하고 더 단단해지기도 한다는 것을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평생을 살며 배운 인간관계의 지혜를, 특히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찬찬히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1부 갈등을 이해하기 200-1200. 먼저 우리는 갈등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나쁜 것으로만 여깁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으니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둘째, 한쪽이 모든 것을 참고 사귀는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가는 관계입니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릉에서 자라며 배운 것과 남편이 한양에서 배운 것이 다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제 자식들도 각자 성격이 달라서 서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폭발합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합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회피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관계를 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제 그림 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만 사귀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더 큰 문제가 되곤 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며 저는 배웠습니다. 갈등을 일찍 작을 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작은 불씨는 쉽게 끌 수 있지만 큰 불은 온 집을 태워버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2부 첫 번째 지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1200-2200.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 사람이 변해야 해. 이렇게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내 감정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그림이 예전 같지 않구려.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곧바로 반응하는 대신 저는 잠시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생각해보니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남편의 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최근 그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적받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화는 가라앉고 대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사실 요즘 그림이 잘 안 되어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었소. 그림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그림에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을 뿐이요. 만약 제가 화부터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갈등이 생기면 먼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깊은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내 감정 밑에는 어떤 욕구나 상처가 있는가? 표면적인 이유와 깊은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표면적으로는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상처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표면적으로는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보면 내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또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화가 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훨씬 더 건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약속을 안 지켜? 대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대신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걱정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등 해결의 첫걸음은 남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3부 두 번째, 지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2200-3200.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 다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집안일을 더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어찌하여 제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집안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여인의 최고 덕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배우고 살아온 방식이었지요. 그런 분이 보시기에 며느리가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저 며느리는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를 불안하고 섭섭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기에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 눈에는 제가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제가 집안일에 더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먼저 마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점차 제 그림 그리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십니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갈등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상사가 자꾸 일을 시킨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마감에 쫓기고 있거나 윗선의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한다면 그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바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낸다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갈등을 훨씬 더 건설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만 일을 시켜? 라고 공격하는 대신 요즘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너는 왜 연락도 안 해? 라고 따지는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일 있어? 당신은 왜 맨날 짜증만 내? 라고 비난하는 대신 요즘 힘든 일 있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갈등 해결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